저는 영어과 맡고 있고요. 영어과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앞에 내용들 교육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특징되는 부분만 좀 최대한 간결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요. 일단 24년도 기준 학사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목 평가 방식 24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진필평가하고 수행평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학업 성취도, 그 다음에 저희 백캠에서 내신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이제 준비하면서 일단은 어린이들 뭐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25년도부터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판입니다. 그래서 24년도부터 학교들 개별적으로 뭐 선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그 25년도에 대비하는 부분들을 준비하는 차원의 그 해가 24년도였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형태들이 조금씩 조절되고 수행평가 부분들이 조절이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확정된 부분이 이제 올해 시작이 될 텐데, 아마 뭐 23년에서 4년 넘어올 때는 저희가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25년은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할 거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이 부분이 학교에서 어떻게 시행이 됐는가는 아예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론 참고사항으로만 이제 들으실 필요는 있지만 이 부분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라고 이해는 하시면 안 돼요. 예, 시험만 보더라도 현재까지는 24문제에 5개의 서술형이 나왔거든요. 독해 24개 지문에 5개, 4개 정도의 서술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편된 거는 서술형이 무조건 40%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서술형 문제 비중이 달라질 거고, 그럼 또 범위에 대한 부분도 달라지게 되겠고,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변경된 사항이 반드시 올해는 있다. 그래서 이걸 전제로만 올해를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되신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확실히 바빠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들이 나올 텐데 그 부분을 일단은 계속 취합을 하시면서 들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저는 요 순서대로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자, 학사 일정입니다. 학사 일정은요, 3월 주요 일정은 기본적으로 학교 입장에서는 상담 주간이에요. 그래서 학부모 상담 주간이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지금 학사 일정에서 지금 언급은 안 했는데 아마 학생 상담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 총회가 4주차에 잡혀져 있습니다. 학부모 총회가.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꼭 어머님들이 이제 바쁘시더라도 참석을 꼭 하셔서 변경되는 사항, 큰 폭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꼭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학교 전반에 개편된 과정에 대해서 아마 안내를 받으실 거고, 3월 4주차에는 전학력 학력평가 전체 그 모의고사라고 하죠. 네, 그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고1이 되는 친구들이 아마 중등에서는 특정한 범위를 주고 보는 시험, 뭐 암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학습 능력에 대한 객관적 기준 자체가 없는 시험을 본 거죠, 학교 내신은. 근데 어머님들 뭐 개별적으로도 영어에서만큼은 좀 폭넓게 준비를 시켜주시려고 하신 걸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무래도 아이들이 스스로 평가받는 부분 학교 시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험에 많이 국한된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라든지 필요성을 많이 못 느낀 상태로 학원을 다니거나 공부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적은 학교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학습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없고, 그런 시험이 이제 모의고사고요. 또 더군다나 모의고사의 핵심은 8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시험을 본다는 거죠. 하루 종일. 과연 그거를 볼 수 있는 우리 아이의 수준이 되는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마음 먹었어,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꺾일 거예요. 그럼 어머님이 다시 격려해 주시고 가야 됩니다. 지지를 그냥 해주시는 수밖에 없고, 아이가 그 스스로 동기가 확실히 자기한테 주어진 사항이 뭔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3월 일정은 학력평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월 일정은 수행평가가 시작됩니다. 수행평가가요, 이제는 어느 날 한번 수행평가 볼게 이게 아니라 모든 과목이 조금씩 부분적으로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수행평가가 진행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수시 수행평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과목 수행평가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있죠. 그래서 학원에서는 아마 3월 중순서부터, 혹은 빠른 학원들은 3월부터 바로 스타트합니다. 내신들이요.
자, 이렇게 3, 4월 일정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5월 주어 일정은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5월 달에는 중간고사 딱 끝났죠? 2학년 선택 과목을 설문조사합니다. 학생들한테 설문조사. 그래서 너는 어떤 영역의 선택 과목을 들을 거니? 라는 것이 나뉘겠죠. 22학년 개정안에 가장 핵심이 공통 교육과정이 있고 공통 과목이 있죠.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 있고 융합 선택 이 4개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통은요, 이제 수능에도 나오고 공통으로 기본적으로 가는 기본 소양이에요. 국영수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1학년 때 그걸 배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적이 잘 기준이 돼야지만 그게 수능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의 수준이 그래도 그러니까 기본에 맞춰져 있겠지만 그렇게 수준이 낮진 않을 겁니다. 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이라는 건 뭘까요? 일반 선택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고려사항이 충분히 어머님, 부모님들과 그런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은 당연히 이거에 대한 내가 어떤 내 관심사항에 대한 내 행동이 뭐냐, 활동이 뭐냐를 보여주는 게 진로 선택입니다. 그리고 융합은 발전이죠. 그렇게 활동을 해서 네가 뭘 발전했는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 틀이에요. 대학 입시에서 지금 보고자 하는 부분은요. 어쨌든 거기에 첫 번째 일반 선택, 본인이 관심 있어하고 좋아하는 영역에 대한 선택을 하는 과목들이 정해야 되고 이게 이제 비단 선정에서만 진행되는 과목이 아니라 모든 지금 이 은평 서부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다 들을 수 있고 심지어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대학 가서도 들을 수 있다고는 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너무나 확장되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일단 여러 가지 본인의 선택에 대한 부분을 어머님들께서 좀 유심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끝났죠? 수련회 갑니다. 붕 떠 있죠. 붕 떠 있어요. 그러면서 수행평가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다음 거에 대한 요때 한 3주가 배요. 3주 비고 바로 이제 기말 일정이 들어가고 합니다. 기말 일정이 들어가면 수행평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테고 마지막 주부터 7월 첫째 주 정도가 이제 기말 대비를 하면서 한 학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2학기는 방학 8월 끝나고 9월달 스타트하면 바로 전부 다 내신입니다. 전부 다 9월부터 12월까지 다 내신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의 모의고사가 있고요. 9월, 10월에 모의고사 있고 10월, 12월에 중간 기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통으로 내신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런 일정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혹시 일정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세요? 저 선택 과목 설문조사하는 게 조사일 뿐인가요? 아니면 정해진 건 아니죠? 예, 정해지진 않고요. 아이들이 그 설문을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써요. 써서 이제 학교에서 집계를 하고요. 결정은 1학년 끝나면 하죠. 예, 1학년 끝나면 합니다. 근데 거의 그대로 가요. 선택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결정되기 때문에 그냥 애들이 못 듣는데 이렇게 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학년에서 개설된 과목만을 보실 건 아니고요. 아이가 뭐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것대로 아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본인의 선택. 너가 이게 좋았어 선택을 한 거야? 네가 결정을 한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학점을 이수해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가 정말로 나 없을 거예요. 아마 남학생은 더 말할 거고 없다라고 말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 과정이 반드시 학생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만 진행될 사항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이해하시고 아이들과 그런 좀 이야기의 장을 좀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세요? 일단 이 일정대로 거의 5월에 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결정을 하지만 거의 그대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24년까지입니다. 또 이 바뀐 개정에서는 또 어떤 부분이 오는지 좀 유심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일정 넘어가겠습니다. 교과목 평가 방식입니다. 선정은 여태까지 24년도 크게 교과목은 2개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수행평가와 집필평가고요. 한 학기당. 또 마찬가지 2학기도 수행과 집필이고 수행 50이고요. 집필 50입니다. 그러니까 집필만 잘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둘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기재 방식은, 그 평가 방식은
수행평가를 통해서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이 기재가 되는 형식입니다. 수행평가의 활동의 주제를 뭘로 잡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에세이를 쓸 때, 라이팅을 쓸 때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잡았는가, 이 주제에 대한 발표를 어떻게 했는가, 그 발표를 이런 부분에 관심을 보인다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그러니까 비중이 50, 그 다음에 지필도 50인데 50에서 중간 25, 기말 25에서요. 이거는 소수령 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관식, 객관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이 정도로 나눠 있고, 예, 지필에 대한 좀 집중적인 설명이 되실 거고요. 수행은 수행 방식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대 50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자, 지필평가입니다. 지필평가는 이건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작성을 한 게 아니라 학교에 있는 거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머님들도 꼭 아셔야 될 게, 그 학교 정보에 지금 좀 귀를 열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 알림이 들어가서 선정고 항상 검색하시고 4월하고 9월에 공시합니다. 4월하고 9월이요. 4월에 공시를 하면 이제 전년도께 쫙 나오고요. 9월에 공시는 1학기께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 뭐 운영 사항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방과 후 계획이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하신 게 예를 들어 송치도 40%에 대한 책임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그 40% 미만인 학생들에 대한 예비 대비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예측을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은 40% 송치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이 친구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학교에서요. 그리고 40%가 안 돼서 결과가 나온 학생들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추가적인 과제를 줄 것인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들이 학교가 다 있어요. 그거 하느라고 작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지필평가는 작년까지 50% 들어갔고요. 20에서 30문항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한 25문항을 넘진 않았습니다. 25문항 객관식 문항이 넘지 않았고요. 그 다음 4개에서 5개 선으로 서술형이 잡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이렇게 보면 문제가 좀 간소해 보여요. 범위도 선정고등학교가 되게 헤비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딴 학교에 비해서요. 예를 들어 예일 같은 경우는 지문이 한 40개가 나오거든요. 범위가요. 똑같은 학기 학년에. 그런데 문제수도 30개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따지면 객관 수치로만 보면 여기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은데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럼 차이는 뭐가 있어요? 선정시험이 그렇게 뭐 쉽다라고 항상 알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쉽진 않거든요. 그러면 차이는 뭘까요?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범위가 뭐 문제수나 이따 범위도 말씀드리겠지만 차이는 변형률입니다. 변형률. 변형을 얼마나 했느냐에 대한 차이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기본어법을 활용한 전 이제 제가 기본어법을 활용했다라는 말에 왜 주안점을 두냐면 25학년도와 가장 맞아 있어요. 25학년도. 25학년도에는 서술형이 늘어납니다. 40% 정도 늘어났을 때 아이들의 서술형 대비 문항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저기에 아마 초점을 맞춰서 서술형 문장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 자,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다른 분들도 이러신가요? 저만 이러죠. 자, 지필평가의 문제 23문항 5개 80, 20점이고요. 그 다음에 범위는 3개 기억하시면 돼요. 모의고사, 부교재, 교과서. 이 교과서 비율이 타 지금 인근 서부학군의 학교에 비해서 교과서 비율이 좀 높습니다. 거의 10% 미만이에요. 10% 미만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가 나오더라도 어휘 변형률이 되게 높습니다. 어휘 변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휘가 기본적으로 조금 더 탄탄했을 때 학생들이 시험에 조금 더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형태의 내신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 비율은 부교재와 모의고사가 높죠. 모의고사형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필은 이 정도 범위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수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은요, 똑같아요. 수행평가는